안녕하세요. 정신분석이들입니다. 컨버그의 인격장애와 성도착에서의 공격성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6장 성도착 연구를 위한 이론적 틀입니다. 컨버그 선생님이 이 제목을 하에서 자신의 성도착을 위한 이론을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데 이 연구를 위해서 세 가지 틀이 있다고, 성도착 연구를 위해서 세 가지 틀이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프로이드의 이론이고, 하나는 영국 대상학파의 이론이고, 또 하나는 프랑스 정신분석학파의 이론인데 각자 이렇게 강조하는 초점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프로이드의 이론입니다. 프로이드에게 있어서 정상적인 성이라는 것은 남자, 여자가 각각의 성기를 가지고 결합해서 오르가즘을 느끼는 것, 요게 정상적인 성이죠. 자, 여기에서 전부 다 빗나간 것, 그 모든 것은 성도착입니다. 요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전통적인 견해인데 여기서는 우리 보통 아이들 유아적인 욕동들이 있죠. 성적인 욕동들이 있는데, 자, 요게 이제 점점 진행되어 나가면서 오이디푸스기로 진입하면 어떻습니까? 엄마를 향해 가는 것, 아빠를 향해 가는 것, 요거 금지시키죠. 그러니까 것에 불안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엄마한테 사랑을 하고 싶고 아빠하고 사랑을 하고 싶은데 이게 금지가 되어서 것에 불안이 오니까 신경증적 갈등이 막 생기지요. 자, 여기에 대한 방어로 성도착 문제가 생겼다고 이렇게 프로이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론에서 성도착은 이제 일종의 방어지요. 방어로 간주하는 거고요. 자, 성도착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요, 신경증적 인격 조직하고 정상적인 유아적 자기의 환자들에게는 유효합니다. 이 이론으로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컨버그가 임상을 해보니까 거기에 걸리지 않는, 그 이론으로 해석이 안 되는 더 깊은 환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계선 인격 조직이라든지 병리적 자기의 환자는 이 프로이드의 이론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컨버그가 영국 대상관계 학파들의 이론을 접목시켜서 자신의 임상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국 대상관계 학파들은 엄마와 아이 사이의 이자관계를 강조를 하지요. 자, 이때 아이들이 막 공격성이 올라오는데 이게 타고난 선천적인 공격성이든 아니면 또 이렇게 엄마가 좌절을 준 데 따른 공격성이든 이때는 공격성이 강하게 올라오지요. 구강 가학적인 환상이라든지 학문 가학적인 그런 환상들, 이런 것들 속에서 막 공격성이 막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 엄마 유아 관계에서의 정신병리가 올라오고 거기서 막 전 오이디푸스적인 공격성이 이렇게 막 강조되면서 이 성도착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아이들 엄마한테서 뭔가 욕구가 좌절되면 엄마를 미워하죠. 증오가 막 올라옵니다. 근데 이 증오가 막 투사되어서 올라오면 이 초기 부모의 이미지의 편집증적인 왜곡을 불러일으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이들은 아직까지 부모 이미지가 결합된 채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나쁜 이미지, 그 분노, 공격성이 결합된 부모 이미지에게로 그렇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아직 부모 이미지를 구별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로 결합된 위험한 아버지, 엄마 이미지를 이렇게 갖게 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는 어떻게 되냐면 모든 성적 관계, 친밀한 관계는 공격성이 침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친밀한 관계 안에 공격성이 같이 붙어 있어서 이게 위험하죠. 이렇게 성도착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공격성이 같이 결부가 되어져서 파괴적인 방법, 좋지 않은 방법으로 이렇게 풀어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성도착 문제가 이렇게 생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 언어기에 전 오이디푸스지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아이들이 이제 전 오이디푸스적인 공격성이 이렇게 막 자리 잡고 올라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아이들이 오이디푸스기로 들어가면 거세 불안이 더 커지겠죠. 이미 전 오이디푸스에 생성된 이 불안과 공격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올라왔는데 오이디푸스 또 들어오면 이 거세 불안이 오게 되면 이 아이들은 공격성이 더 막 그냥 한층 증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거세 불안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동성애 오이디푸스 부모하고 동일시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잘려 죽을 것 같으니까 동성애 부모하고 내가 지금 동일시를 해야지 나의 남성성 여성성을 발달시켜 나갈 건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 및 부정적 오이디푸스적 관계가 공격성에 의해서 물들게 되고요. 이게 전치된 전 오이디푸스 공격성이 성기적 성욕에게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면서 거세 공포 환상이 강화되는 결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성 대상에게 접근하지 못한다는 이런 거, 동성애 문제가 이렇게 해서 발생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 오이디푸스기에 오염된 이 공격성이 해결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 전 오이디푸스기에 왔을 때 제대로 성정체성 발달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그 공격성 문제 때문에 이렇게
성도착 문제가 발생한다. 동성애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론은 프랑스 정신분석 학파들의 이론인데요. 자, 컴버그가 주로 사용하시는 분이 이제 스미겔이라는 분의 그런 이론을 주로 많이 사용하지요. 자, 이분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프로이드의 견해를 따라서 성도착은 거세 불안에 의해서 방해받은 성기적 성욕이 부분적이고 전성기적인 욕동 구성물로 대체되는 일종의 퇴행 또는 고착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강조하는 것은 학문기적 세계에 대한 이 학문기적 세계는 성기적 세계를 위한 밑그림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학문과학적인 단계로 퇴행하지 않아요. 오이디푸스를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거세 불안이 너무 심하니까 이 아이들이 학문과학적 단계로 이렇게 퇴행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학문기적인 퇴행은 성기기적 남근이 갖는 상징적 관계를 유사 성기기적인 또는 학문기적 남근의 관계로 변형시켜 버리는 거예요. 퇴행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유사 상징물로 이렇게 변형을 시켜버려요. 이래서 이 아이들은 보면 성별의 차이가 부인되는 겁니다. 이 배변기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전에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 똥이라는 것들은 모든 걸 다 섞어버리지 않습니까? 차이가 없는 겁니다. 오이디푸스기를 통과할 때는 남자의 성, 여자의 성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 학문기로 퇴행을 한다는 이 얘기는 이 아이들이 뭐냐면 이 상징적 관계를 잘 이렇게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모든 성별의 차이가 부인이 됩니다. 남자의 성기, 여자의 성기가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성기의 차이 대신에 학문의 동질성이 강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성분화가 못 이루어진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또 하나로 뭉치니까 여기서는 세대 간의 경계 또한 사라지게 됩니다. 오이디푸스기를 넘어가면 그 속에는 위치 차이가 있죠. 아버지의 위치, 아이의 위치 이렇게 위치 차이가 생기는데 세대 간의 경계가 생기는데 얘네들은 거기로 못 나가고 퇴행했기 때문에 세대 간의 경계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소년의 페니스, 아이의 페니스하고 아버지의 페니스의 차이가 없습니다. 자, 여성의 중요한 성적 신체 기관인 질에 대한 인식도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위치 구별이 없어지는 겁니다. 남자 여자 사이에 구별도 없어지는 겁니다. 자, 요 참 너무 위험한 상태로 들어가게 되죠. 요게 이 학문기적 퇴행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학문기적 퇴행을 2차적으로 방어하고 은폐하기 위한 시도로서 학문기성의 이상화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술이라든지 자연이라든지 물리적 대상 그리고 대인관계적 현실이 지닌 어떤 미학적 및 형식적 측면들의 상징성들이 강조가 되어집니다. 참 재밌는데 우리 같이 센터에서 토론할 때 선생님들끼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이디푸스기를 넘어갔을 때는 이렇게 차이가 생긴다고 했죠. 차이가 생기면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 배려, 대상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이게 성기기성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상대방하고 같이 상호 호혜적으로 관계를 누리고 상대방을 도와주고 상대방도 즐겁고 나도 즐거운 거 이렇게 대상에 대한 관심이 좀 더 성숙하게 펼쳐지는 게 이렇게 성기기적 성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학문기성에 멈춰져 있는 사람은 뭔가 자기도 이성화돼서 만들지만 나만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학문기적 형식적인 이성화지요. 나만 좋은 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내 부모, 형제, 내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나만 잘 사는 아주 구두쇠 같은 거 나만 부자가 돼서 움켜쥐고 있으려는 이런 것들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학문기에서 넘어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성gin기로 넘어가야지 서로 상호 호혜적인 상호 의존적인 걸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토론을 했는데 아주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학문기성을 이상화시켰기 때문에 이런 이기적인 형태로 어떤 뭔가를 만들어내기는 합니다. 뭔가를 성취하기는 하지만 자기만을 위한 거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자, 이 이론에서 세 번째 이론에서 성도착의 특징으로 퇴행기적인 학문기화 그리고 성별과 남자 여자 성별과 세대 간의 차이에 대한 부인 없지요. 전부 다 뭉뚱그려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문기성에 대한 방어적 이상화가 생기고요. 현실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성취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억압에 더 씌워지는 분열 또한 이 사람들은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화되어져 있죠. 그 가장 깊은 무의식 밑에 속에 이상화되지 못한 억압된 부분들도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요렇게 각자 이렇게 조금씩 포인트가 틀리는데 자, 이 사람들은 오이디푸스 단계에서 강화된
오래된 거세 분할을 많이 겪게 됐죠. 남아나 여나. 그럴 때 이 사람들은 이 어머니를 자신을 삼켜버리는 원시적인 성기적 존재로 느끼면서요. 이 공격성을 막 투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질에 대한 인식을 부인하려고 하고요. 어머니의 성기에 대한 그런 공격성들이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각자 조금씩 각자 조금씩 이론의 초점은 틀리지만 그 정도가 심한 사람은 조금 더 다른 각자에게 맞는 그런 이론으로 우리가 그분들의 성도착, 내담자들의 성도착 문제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